네,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어제 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 모멘텀으로 일동그룹주가 일동 오른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그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위고비와 동일 물질 GLP-1으로 경구용 임상 일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소화하며 오늘도 일동홀딩스는 16%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동제약 역시 3% 상승. 그 밖에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부각받으며 동아ST, 라파스, 인벤티지랩이 각각 4%에서 2%의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신약 개발 성과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주의 방향성이 하반기에 잡힐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또 다른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로 하반기에 꽉 차이는 세계 암 그리고 당뇨 관련 학회인데요. 9월에는 세계 폐암 학회가 대기되고 있고요. 10월부터는 유럽 당뇨 학회, 그 밖에도 12월까지 혈액암 학회 등 관련 학회들이 있는 만큼 이곳에서 신약 개발 성과만 확인이 된다라면 관련주 그리고 관련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들이 더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오늘은 또 항암 관련주가 함께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퓨처캠이 7% 상승하고 있고 브루노이 역시 5%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젠큐릭스가 더 탄력적으로 올라오며 5%대 상승 보이고 있고요. 레고캠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 역시 각각 3%, 0.2%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으로 코로나 이후 계속해서 미끄러져가며 내포턴에서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던 제약바이오주가 최근 예쁜 손가락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기가 다소 부담스럽다라는 투자자분들도 있습니다. 고수님들, 이런 제약바이오주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어제 급등하고 나서 오늘장에서도 일단은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윗꼬리를 좀 달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은 시장의 테마가 형성되고 나서 좀 금방 좀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오르는 그런 수급 장세도 이 테마를 정말 좀 하찮게 보지 않아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먹는 당뇨약으로 비만약 시장을 녹화한 일동제약 노크는 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뭔가를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일단 주가가 이렇게 움직인 거는 뭐 정말 기대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박수호 교수님. 네, 일단 비만약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세적으로요? 네. 그냥 저희가 최근에 있는 저는 IB 업계에서 오래 일을 했으니까 IB 쪽에서 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비스 아시죠? 주비스. 네. 주비스 다이어트. 주비스 다이어트가 매각가가 얼마일까요? 매출 한 800억밖에 안 됐는데 매각가가 스틱 인베스트먼트에 2,500억에 팔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비만 시장 굉장히 큽니다. 우리 리액션들 다 좋으시네요. 앞으로 이렇게 놀랄만한 이야기들.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 비만 시장이 싹센다 열풍으로 인해서 지난 한 3년간 해외 시장의 비만약이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싹센다 먹었다 하면 엄청 좋아졌다, 위가 좀 쪼그라졌다 이러면서 이야기 많았잖아요. 근데 주사가 아니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제들은 어쨌든 주사를 먹는 줄 깜짝 놀랐어요. 네. 어쨌든 이런 그 물질 열풍이 한번 일었고요. 그래서 네. 일반 특히 이제 중년층에서는 싹센다 열풍이 한번 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은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은 이제 일동이 시작은 당뇨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비만 치료와 관련돼 있어서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식약처에서 일상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이렇게 지금 오르는 겁니다. 일상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승인받은 거잖아요. 네, 일상 계획을 승인받았다. 네. 이 정도인데 그만큼 이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뭔가 발만 담궜다라고 해도 이렇게 들썩인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갈 길이 굉장히 먼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이제 가볍게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증시에서 가장 큰 테마라고 한다면 먹어서 빠지는 약, 먹어서 나는 약만 개발하게 되면 대박이 나죠. 그렇죠. 먹어서 머리가 나거나 먹어서 살이 빠지거나.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게 이제 먹어서 빠지는 약이지 않습니까?
앨런 머스크가 이 위고비를 주사제로 맞고 나서 14kg를 뺐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국내에도 이제 도입이 승인이 되었는데 아직 국내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재기를 미국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못 국내에 들어오네요. 들어오지 못하는데 한 달 처방하는 이제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이 굉장히 큰데요. 어떻게 뺄살이 있으신 거예요? 오, 약간 관심이 있으신 큰데요. 거예요? 저는 이제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네. 국내 이제 환자 대비해서 관심이 되고 있는 그 우리가 이제 질병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보게 되면 네네. 당뇨 환자는 이제 국내 한 400만 명 당뇨 정도가 환자 됩니다. 많죠. 그리고 암 환자는 한 25만 명 되고요. 비만과 그리고 탈모는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장이 정말 크네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시장이 좀 커진다라고 하면 좀 얘기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환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야가 이제 치매 쪽입니다. 아, 그렇죠. 네. 65세 기준으로 해서 이상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10% 정도가 치매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합니다. 네. 대략 인구적 그 상황을 판단해 보면 54만 명, 55만 명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을 이제 판단해서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당뇨 관련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치매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네.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이제 성장하고 있는 시장, 뭐 비만 쪽도 좋지만 치매 쪽도 우리가 관심을 열어둬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사실 하반기에 굉장히 다양한 학회 등이 좀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훈 교수님 일정이 좀 모멘텀이 될 만한 게 있습니까? 보통 10월에 하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네. 논문들을 발표하고 또는 이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네. 그러면서 종목들이 반응을 해왔어요. 뭐 일회성이든 뭐 연속성이든 반응을 해왔는데 실제 이 과거 사례들을 대입을 해보면 한 주 정도 미리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가 실제 데이터를 발표할 때는 뭐 초긍정적이지 않은 이상은 주가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주가를 놓고 이런 일정 이벤트를 대입을 해봤을 때는 좀 일회성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시장의 트렌드 같은 경우는 뭐 비만 부분,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져서 한 가지 요소들이 또 확장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미국의 52주 신고가 흐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연초부터 비만과 관련된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신고가 계속 도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지금의 트렌드는 미리 시장의 규모가 더 큰 글로벌 주가에서 형성이 되고 있음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도 한 말씀 더 얹고자 네. 합니다. 미국의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네, 네. 있었던 제약사들뿐만이 아니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을 보게 되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AI 관련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핫하게 시장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에서 올 초 대비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것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일라일릴리의 주가 상승이 대단했어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올랐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최근까지에서는 그렇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그 2,400개 상장 종목 중에서 네. 한 300여 개 가장 많은 업종의 종목 수가 있는 업종 그 네. 섹터이거든요. 개인 투자를 가장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돈의 이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테마에 또는 2차 현재 몰렸던 돈들이 이제 제약바이오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에서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고수가 얘기한 내용처럼 미국의 사례와 최근의 시장 분위기를 판단했을 때 제약바이오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지점이다. 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제약바이오 얘기 좀 많이 다루고 네. 있나요? 오늘 일단 대웅제약 나왔지 않습니까? 대웅제약 FDA 승인이나 특허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밖에 네. 없는데 특히 이제 한국 기업들은 특허, 특히 이제 PCT나 해외 특허의 여부를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오늘 대웅제약 예를 듭니다. 미국에서 보툴리늄 톡신 제제 나보타의 편두통 치료 특허. 그러니까 보툴리늄 하면 보통 보톡스 이야기 네.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편두통 치료에도 그래요? 특허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대웅제약이 오늘 나보타 편두통 치료 특허를 미국에서 획득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2041년까지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받는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의 FDA나 어쨌든 판로가 한국에만 있는 것이면 조금 힘들고 네. 이거 이제 글로벌하게 진출하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런 신호를 보면 어느 정도 좀 접근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에 가장 큰 모멘텀이 비만으로 시작이 됐고요. 장기적인 모멘텀을 본다면 이 치매 치료 관련한 네. 시장도 중요하고 또 개별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하반기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도 우리가 투자해 볼 만한 섹터로 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